마침 제 선생님이 중국의 선생님든 한국의 선생님은 달라요. 내가 다른 걸 선생님이 가르쳐 주는 거 말고 다른 걸 배우겠다면 좋아하지 않아요. 그렇겠죠? 근데 그 선생님은 내가 제자로 된 이상 얘가 열심히 해서 잘해야 돼, 무조건. 그래서 자기 친구를 소개를 해줘요. 편지를 써가지고. 그래서 그게 청와대학 지금 미술학원에 있는 선생님인데 그 사람을 소개해줘가지고 젊은 유화 그리는 작가예요. 근데 오칠 그림을 해요. 그 작가를 알게 돼가지고 서로 교류하면서 오칠을 배웠죠. 그래서 이거 하면 돈도 좀 되겠다. 한국 가서 열심히 하면 막 논문도 발표하고 야 이제 나는 떴다. 그때가 선생님 몇 년도죠? 연도가? 그게 이제 98년, 99년도. 96년에 갔다가 이제 그렇게 한 3년 정도 그렇죠. 열심히 공부하셔서 예. 와. 그래서 들어와서 98년도 겨울에 이제 들어왔어요. 저희 아버지는 저는 박사까지 하고 오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그때 IMF 터져버렸어요. 야, 정말. 근데 괜찮았어요. 저희가 IMF 터져도 저희 집은 표구업이라는 게 참 재밌는 게 뭐냐면 뭐 돈 있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표구를 하니까 아무래도 어려워도 그래도 좀 낫었죠. 그래서 아버지가 저한테 아예 마치고 오너라. 박사학위까지. 근데 장남이라. 왠지 어떤 의무감. 나도 가서 아버지를 도와야 되거든요. 장남인데. 내 친구들은, 그러니까 미술대학을 안 다니는 제 주변의 친구들은 다 그렇게 살죠. 평범하게. 집안에서 애 키우고 가족 생활에 보탬이 되도록 하고 어려우면 자기가 나서서 열심히 하고. 한국의 남자들 정말 열심히 살아왔잖아요. 또 IMF 터졌으니까. 그 젊은 청년이 내가 하고 싶은 거 할 수 없잖아. 들어가서 또 내일도 하지만 아버지도 좀 도와야 되겠고. 그래서 그냥 들어왔죠. 바보 같은 짓거리 한 거지. 그때 학위를 받았으면 좀 쉬웠을 텐데. 몇 살 때 그러면 그때가? 그때가 벌써 34살 됐나요? 그래서 들어왔는데 그해 겨울이 길었어요. 아무도 안 불러줘. 아니 미술을 그리면 그림 그려서 팔아야 되는 거니까 작업을 해야 되잖아. 작업장도 없잖아 한국에. 이미 다 대학을 졸업하고 유학만 갔다 왔을 뿐이지 집에서 할 수도 없고 작업장도 없고. 그렇다고 내가 배운 걸 또 어디 시간 강사로 나가야 되는데 경력이 있어야 시간 강사도 불러주죠. 아무도 안 불러줘. 근데 마침 그해 겨울에, 늦은 겨울에 제 모교에서 이제 경주에 있는 선생님이 벽화를 하는 걸 알고 강의 좀 해다오. 그래서 불러주신 거야. 근데 마침 그때 대전에 살 때였는데 군산대학교, 전라북도 군산대학교 미술협회 이사장님 하셨었어요. 불러주셔가지고 몇 년간 열심히 군산대학교 국립대학이에요. 그래서 강사비가 좀 세요. 조금 짭짤했죠. 강의도 많이 주셔가지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강사 선생들이 인간문화재고 막 그래가지고 또 이제 우린 또 그 기회를 안 놓치죠. 그래서 열심히 배우고 쫓아다니면서 물어보기도 하고 작업장 직접 가보고 이제 좋다. 밥은 먹고서 그때 애가 어린 애들이 막 태어나가지고 있을 때니까 공장을 차렸어요. 공방을 만들자. 그래서 공방을 만들어가지고 제 후배들 모아가지고 한 5명이서 칠기 공장을 만들었어요. 특히 괜찮았던 게 낙고람이 좋았어요. 낙고람 오칠을 하면 뼈를 갈아서 넣어서 땅에 묻거나 이러잖아요. 결로 현상이 안 일어나. 그래서 잘 보존이 잘 돼. 밀가루를 넣어가지고 몇 년씩 놔둬도 뽀석뽀석해. 제가 그게 너무 놀랐어요. 그 칠로 함을 만들어 놓은 거에다가 밀가루를 일부러 넣어봤어요. 밀가루는 습기가 있으면 얘가 바로 곰팡이 생겨버려요. 단백질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뭐 많이 팔았어요. 근데 직원들이 많잖아. 그러니까 맨날 쪼달리는 거야. 5명이니까 나까지. 근데 뭐 수공예라는 게 그게 만만치 않아. 그럼 차라리 내가 이제 무슨 뭐 명장도 되고 이렇게 인간문화재에서 기능 경기대에 나가서 뭐 상도 받고. 근데 나는 그 길이 싫었어. 왜냐면 나는 예술가라고 생각했지 장인이라고 생각한 적이 한 번도 없잖아. 그러니까 왠지 그 자존심의 문제잖아. 나는 미술대학도 나오고 말이야. 제대로 공부하고 중국까지 가서 석사도 하고 했는데 이게 너무 힘든 거야. 왜냐면 이 끝이 없는 거야. 차라리 내가 명장으로 나가면 괜찮아. 이름값이니까 비싸게 받아주자. 이게 아니야. 그러니까 가격을 비싸게 못 받아. 이러다가는 내가 작업도 못하고 이 일 하다가 막 끝날 것 같아. 동생들아, 이제 우리 갈 길이 가자. 그래가지고 서울로 정리하고 거기에 있는 일부들 찢어가지고 나눠주고. 예술과 생존의 사이에서 현실은 늘 우리를 뒤흔듭니다. 다가오는 폭풍을 피하기보다 마주하는 그 용기는 실로 위대한 법이죠. 생칠 같은 게 거친 것들은 이제 밑작업할 때 맨 밑에 나무에 스며들게 하거나 이런데 쓰죠. 보통 이게 제일 처음에 이걸 사용하게 돼요. 우치를 제일 처음에 묽게 해가지고 먹여들게 하는 것이고, 지금 요거는 이제 우리가 거의 다 만들어진 데 상칠이라고 얘기하는 마지막 단계에 칠을 넣는 겁니다.
보통 저런 항아리 하나 작업을 하시는데 얼마나 시간이 소요되시죠? 오래 걸리죠. 하나만 갖고 하면. 보통 그러니까 제가 작업할 때 온기가마에서 구워낸 거라 그거 처음부터 그 태고를 그러니까 항아리 자체를 만드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거의 뭐 한 달 걸린다고 봐야죠. 오늘 해가 좀 덜 비치고 비가 좀 와야 되는데 너무 건조해가지고 좀. 이렇게 건조할 때는 어떻게 습도를 맞추세요? 뭐 할 수 없어. 뭐 제가 따로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이제 문을 닫아버려 여기다 물을 좀 뿌리거나 이렇게 해서 먼지를 깔아치는데 오늘은 약간 습도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공기 중에. 그래서 굳이 안 해도 청소만 한 걸로 충분히 괜찮을 것 같아요. 먼지가 많이 앉거나 그렇지 않으니까. 이 오칠이라는 작업 때문에 어떻게 보면 선생님의 인생을 하시면서 성격적인 부분에도 영향을 많이 끼치는 게 있으시겠어요? 그렇죠. 원래는 이렇게 차분하진 않았는데 좀 덤벙거리고 급하고 성격이 그랬는데 이거 하면은 조금 아무래도 그럴 수밖에 없게 되더라고요. 차분해지고. 그렇지 않으면 이게 뭐 할 수가 없는 일이니까. 뭐 이거 했다 저거 했다 막 왔다 갔다 하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니까. 한번 잡으면 얌전하게 앉아서 막 작업을 해야 되고 사포를 쳐야 되고 그리고 또 청소도 잘 해야 돼요. 먼지가 많이 나면 안 되니까. 이게 지저분하니 뭐가 많이 있어도 사실은 그렇게 먼지가 많이 날리지 않아요. 항상 칠 작업하기 위해서는 신경을 써야 돼서. 오칠의 우주는 사람의 성격을 바꾸게도 만드는 아주 신비한 힘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공장문을 닫고 서울로 다시 올라온 그는 오칠에 더 깊게 빠지는 특별한 인연을 만납니다. 정리하고 서울 올라가서 선배가 가진 땅에다가 이제 공구리 쳐가지고 비닐하우스를 쳤어요. 거기서 작업을 했죠. 그래서 그림도 그리고 그래서 개인전을 처음 인사동에서 하게 돼요. 네. 그때가 벌써 그러니까 뭐 벌써 몇 년도예요. 거의 40이 다 돼가는 상황에서 그렇게 된 거지. 늦었죠. 온갖 사람들이 많이 왔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봤을 때 되게 신기했죠. 오칠로 그림을 그리다니. 이야, 이 친구가 그렇게 공부해가지고 와서 드디어 결과물을 내는구나. 박수 쳐주고 막. 그림도 조금 팔았어요. 네, 그래서 좀 팔기도 하고 그래서 그걸로 계속 이제 작업도 하고 전시도 하고 또 이제 강의도 나가고 자연스럽게 그렇게 흘러왔어서 동방대학원 대학교라는데 어떻게 거기를 연관이 돼서 거기 총장님이 이런 과를 하나 만들고 그러니까 없는 과. 왜냐면 다른 데 있는 과를 만들어 놓으면 장사가 안 되잖아. 그래서 한 3년 정도 넘게 했나? 그래서 이제 제자도 키우고 해봤는데 대학원 대학교는 논문만 쓰면 돼요. 학위 주는 대학인데. 대학원 대학교는. 대학을 가야 되는데 대학의 교수가 돼야 실기할 수 있는 학생을 키워서 재생산이 되는 거거든요. 계속. 그 학생이 발전해서 작품하고 그러면 또 발표되고 또 끌어모아 같이 전시도 하고 해서 이렇게 확장이 되죠. 근데 대학은 그게 안 되는 거야. 제 본업이 아니니까 힘들었어요. 부담도 되고. 아이고 또 그러면 그 친구들이 졸업하고 나면 취업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대학 교수라고 가르치기만 하고 학위만 주면 끝나는 게 아니잖아. 양심이 있지. 그래도 얘가 갈 길을 모색해주고 조언도 해주고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그런데 그 월급을 받아가면서 계속 생활하기가 너무너무 힘들죠. 그래서 이제 안 되겠다. 다시 좀 학위 하나 박사학위를 받아가지고 대학을 가자.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젊고. 그래서 다시 중국 유학 가서 남경에서 공부를 해요. 이게 스토리가 깁니다. 남경에서 공부하는데 거기서 누굴 만났냐면 장현 선생을 만났어요. 장현이라고 하는 그 선생님, 우리는 사람들 잘 몰라요. 휴식록이라는 게 있어요. 동아시아의 그러니까 공예 미술에 관한 서적을 봤을 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영조법시, 건축. 영조법시라는 책은 송나라 때 만들어진 책인데 그 책에는 기와, 벽체, 나무 구조, 목 구조, 단청 뭐 이런 것까지 다 망라되어 있는 기술책이야. 기법적인 것들 다 어디 벽에 기둥을 세울 때는 이게 뭐가 얼마 들어가고 실이 얼마 계산해 놓은 거야. 대단한 책이죠. 건축하는 사람은 반드시 공부해야 되는 고건축 쪽에 최고의 책이에요. 또 한 거는 뭐냐면 휴식록이라고. 휴자는 오칠할 때 휴자, 식은 장식하다 식자. 그래서 휴식록이라는데 명나라 말기에 써진 책이 이렇게 얇아. 그 영조보시면 이렇게 두껍고 그 책은 이렇게 얇아. 이 책에 보물이 숨어 있더라고. 오칠에 관한 모든 게 다 있었어요. 내용이 어려워. 이게 시처럼 써 있어. 막 그래가지고 암호 같아. 막 그걸 해설을 해야 돼. 근데 그게 다행스럽게도 같은 시대에 양명이라는 사람이 황성이라는 사람이 원문을 썼어요. 원문을 썼고
그 사람도 기술자인데 그 학자지.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고 기술자이지만 오치를 잘 알고 그렇기 때문에 글을 쓴 거죠. 그 해설 밑에 뭐가 달렸냐면 그걸 또 해설한 사람이 또 나와요. 왕세량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북경에 있었어요. 저도 만나봤었는데 그 사람이 제가 석사할 때 만났던 사람이고 장현이라는 사람은 이제 후에 만났죠. 박사학위 받으러 남경 갔을 때. 근데 왕세량이라고 하는 북경에 있는 사람은 본인이 학자야. 그래서 570의 기술적인 걸 잘 몰라요. 해설은 하지만 문헌 해설은 할 줄 알고. 그러니까 미술사라고 한학을 했던 사람이라. 근데 이 장현 선생이라는 남경에서 만난 그 여자분이에요. 그 할머니는 기술적인 것도 알아. 왜 그러냐면 이 할머니의 그 상황이 재밌어요. 중국이 공산당이 이제 해가지고 공산주의 국가가 돼 있을 때 우파 장개석 밑에 있던 수하, 부모님들이 장개석 밑에 있는 수하야. 장개석 밑에 있던 데 우파라 그래. 수청을 당했어. 부모들이. 그래가지고 얘가 여자아이가 혼자 양주에 칠기 공장이 있거든. 양주가 어디냐면 운하가 시작되는 데야. 중국의 운하 알죠? 북경까지 연결되는 거기에 칠기 공장에 노동자로 거기 있었어. 본래 아버지 엄마가 학식이 있다 보니까 애가 똘똘한 거야. 유전자가. 그래가지고 뭘 가르쳐주면 잘하니까 거기 노동자들이 애가 이쁘잖아. 여자아이가 뭘 하나 가르쳐주면 똘똘하고 뭐 딴 놈들은 못 알아도 얘는 뭐 그거 이상을 막 하고 막 지가 부지런하고 똘똘하게 보니까 이뻐가지고 얘를 이제 올렸죠. 위로 올려서 이제 서로 그 행정일도 하게 되고 그런 쪽에 조사하고 하는 일을 이 여자한테 담당을 하게 한 거예요. 여자한테. 그래서 이 여자분이 전국을 다니면서 그때 그 공부를 해요. 57 공부를. 그 분이 근데 공부하고 나니까 뭐 똘똘하고 확실히 풍부하고 그래서 이제 만난 여자가 그 치기 공장 사장님을 만났어. 그 둘이 결혼하네? 그러니까 이제 형편이 낮았지. 그래서 그 여자 선생님이 공부를 해요. 늦깎이 공부를. 그래서 박사학위까지 따냐고, 남경에서. 그래서 거기에 이제 있으면서 이제 공부하고 해서 이쪽에 이론가로 성장을 했는데 제가 그 책을 봤는데 누군가 보고 싶었거든. 너무너무 잘 썼길래. 그래서 남경에서 만난 거예요. 남경에 사셨어. 그래서 찾아갔지. 지금도 2년이 됐어요. 제 선생님이에요. 제가 남경 삼원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으려고 거기 다녔는데 제 선생님은 사실 잘 몰랐고 칠해서 그 여자분 옆에 있으니까 중국은 그걸 그렇게 해요. 그분을 초빙해가지고 내가 공부할 수 있게 해줘요. 그래서 그분한테 가서 이제 열심히 공부했죠. 그래서 오칠에 관련된 그 전반적인 이해가 있죠. 총체적인 이해를 할 수 있었죠. 우리는 나전만 알자. 나전도 하나의 기법이야. 총체적인 큰 그릇 안에서 나전이란 작은 부분을 우리가 하고 있는 거거든. 그게 전체적인 이해를 갖게 됐죠. 그래서 이제 그러던 와중에 이거를 해가지고는 뭐 크게 돈벌이가 될 것 같지 않아. 왜 그러냐면 우리는 나전만 잘하면 되거든. 이 한국에는 그 뭐 오칠에 여러 가지 기법이 필요가 없거든요. 사실 시장도 없고. 근데 이게 너무너무 훌륭한 거야. 이거 배운 것도 너무 좋고. 근데 당연스럽게 자긍심이 생기죠. 아, 이런 정도면 진짜 내가 진짜 한국에서도 충분히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겠다. 사회적인 역할을 할 수 있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뭐 그런 분위기는 아니죠. 그래서 이제 실망하던 차에 마침 동부의 역사전에 프로젝트가 하나 있었어요. 그 신진 연구자들한테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이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이 있어서 한 1,000만 원을 받아가지고 이제 논문 한 편만 쓰면 돼요. 그 논문에 대한 걸 쓰는데 이제 제가 뭘 주제를 잡았냐면 5.7의 역사의 흐름들. 그러니까 5.7이 우리만 있는 게 아니잖아. 중국도 있고 대만도 있고 일본도 있단 말이야.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순환되는 그 교류하는 거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되겠다라고 싶어가지고 제일 고민이 됐던 게 뭐냐면 그 당시에 그 선생님은 너무 놀라시고 돌아가셨어요. 세계여명이라고 대만 고궁박물을 만든 사람이에요. 장개석 밑에 있으면서 남경 고궁박물원에서 그 연구원으로 있었는데 중국에 있는 유물을 전부 수집을 해요. 종류별로. 엑기스만. 그래서 대만 세계 3대 박물관을 만들죠. 대만 고궁박물관 세계 3대 박물관이에요. 근데 그 유물 자체가 엄청난 돈이죠. 그래서 중국에서 대만하고 싸울 때 그 폭격을 하고 싶었는데 안 했어요. 왜냐면 그거 어차피 우리 거니까. 근데 그분이 뭘 했냐면 논문이 다 칠기야. 세계 3대 박물관에 하나면 거기서 나 같으면 중국의 도자기, 송나라 때 회화, 뭐 이런 거, 글씨 몇 가지만 하면 전 세계적으로 불려다녀. 비행기 타고 불려다니 특강해주고 돈도 많이 벌겠지. 고궁박물을 만든 사람인데 그 모실 때 엄청나게 모실 거예요. 칠기하니까 아무도 안 모시네. 칠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걸. 나는 그게 궁금해서 왜 저런 걸 하지? 왜 저 사람이 저런 걸 하고 있지? 그래가지고 만나고 싶었어. 그래서 그 돈을 받아가지고 동부과역사전에서 프로젝트를 받아서 배를 타고, 그러니까 복주로 먼저 갔어요. 대만 바로 앞에 복주가 있고, 복주에서 그때 마침 중국하고 사이가 안 좋았으니까 이게 마음대로 교류가 안 돼.
근데 걔는 소삼통이라고 그래가지고 길을 열어. 그러니까 가족들이 많기 때문에 대만 복주에 있는 사람들이 대만을 건너간 사람이 많아. 그 사람들이 복건서의 사람들이 대만에 많이 살고 막 가족들이 왔다 갔다 했었죠. 근데 전쟁이 나면서 장개석이 가면서 이제 갈려버린 거야. 그래서 남북 대결이 되고 우리처럼 단절이 되는 분단이 돼버린 거지. 근데 중국 사람들은 그게 이제 우리보다 훨씬 더 자유롭게 갈 수가 있게 됐죠. 소삼통이랑 열렸어. 근데 외국을 내가 처음 간 거야. 딱 가니까 나보니 네가 한국 사람, 너 어떻게 여기 왔니? 근데 신문 보도 보고 내가 갔거든. 야, 네가 한국 사람 첫 번째야.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거기서 그 길로 통해서 세계명 그 선생님 딱 만났어. 완전 선비야. 날 보는데 방긋방긋 웃는데 인상도 너무 좋은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만든 책을 드렸어요. 그때 이제 서울에서 칠기가 돈이 될 때였어. 골동하는 사람들이 막 도록 만들어가지고 같이 전시도 할 때 나한테 의뢰가 들어와서 그 도록을 내가 만들어줬어. 한중이 칠기 도록을 이렇게 두꺼운 걸. 그걸 들고 이제 가자. 동아주 칠예 그래가지고 당연하지. 이렇게 해야 동아시아 칠 이렇게 크게 만들어야 된다고 그러면서 되게 좋아하시더라고. 그래서 선생님 내가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걸 물어보고 싶어서 왔다고. 선생님 왜 그러셨냐고. 선생님은 대만 공공만을 만드는 진짜 핵심적인 분인데 선생님 왜 칠기 하세요? 칠기는 작은 장르이기 때문에 딴 사람이 하든지 해서 그냥 하면 되고 선생님은 진짜 굵직굵직한 거 하시면 정말 멋있게 이렇게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불려다니면서 행복한 여생을 즐기실 텐데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을 하고 아무도 안 알아주는 일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나한테 물었잖아요. 거긴 사람이 많잖아. 거긴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아. 그런데 이 칠기는 아시아의 정수야, 아시아 문화에. 이건 지배의 계급의 문화이기 때문에 가장 고급의 문화야. 이건 누군가는 해야 돼. 중국에서 이 칠기는 핵심이야. 이걸 안 하면 어떡하니? 나라도 해야지. 딴 사람은 많다 이거야. 나는 이걸 해야 돼. 지켜내. 여기서 지켜야 된다잖아요. 우와. 감동이 밀려오는 거죠. 내가 꼬였지. 내가 거기서 넘어가 봤어. 그걸 안 만났어야 되는데, 그럼 내 인생이 이렇게 안 되지. 정말 진짜. 그 얘기를 이제 들어왔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한국 왔죠. 바로 와가지고. 여기다가 아버지한테 얘기를 했었지. 그런 사람이 문화를 지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사람이 있어서 문화를 지키는 거야. 그 사람이 진짜 고공방송가입니다.